친구들, 어떤 오후 보내고 있으세요? 저는 산책하고 왔어요. 오늘도 뭐 햇살이 그렇게 많이 내리쬐는 그런 날은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어, 좋았어요. 그냥 자연으로 가면 그 자연의 간 자체가 힐링이 되잖아요. 그래서 걷는데 좋았어요. 그리고 대부분 그냥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여주시니까 그냥 일부러 더 집중 안 하고 그냥 자연에 집중했어요. 그냥 점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칼국수 먹으러도 갔다 왔거든요. 그냥 약간 집에서는 거리가 조금 그래도 있어요. 걸어가려면. 그래서 산에 갔다 오니까 배고파가지고 땅콩이랑 뭐 조금 먹고 애플망고 어제 동생이 사줘가지고 그 애플망고 먹고 그, 그 힘으로 그 에너지원으로 칼국수 집에 갔어요. 그냥 혼자 가면 또 사람들이 많아서 또 불편할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약간 점심시간을 벗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너무 사람이 많으면 너무 시끄러우니까 밥 먹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좀 벗어나서 가니까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대화가 다 들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겠더라고요. 뭐 행동 봐도 다 알겠고 무슨 마음인지. 근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뭐지 그냥 내 인생의 모든 인연들을 다 달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분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어떤 말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그냥 언제 볼지도 다시 모르는 인연들이기도 하잖아요. 물론 그 스쳐가는 인연이라고 해서 아예 뭐 무시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쩌면 뭐 이렇게 평생 한번 이렇게 스쳐가다가 자세히 보지 않아서 누가 어떤 얼굴인지 이름도 모르는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때때로는 그렇게 그런 좋은 피드백을 주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연연해서 그냥 제 마음을 바로잡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면요. 연연해서 내 기분이 상하거나 그럴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정말로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하는 말과 진심을 아는 것 같았어요. 진짜 되게 세세한 모습까지도 다 아시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래도 옷이 조금 구멍 나면 꿰매서 입거든요. 그러면 바느질한 것까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세세하게 알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렇게 작은 모습도 다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그런 책임감이나 이런 것도 더 느껴지기도 했고 더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더 그렇게 사랑을 나누려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점점 더 그런 경계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아지는 순간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그냥 그런 상황들과 상관없이 또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내 마음을 어떻게 바로잡고 가는 게 중요할까 그 부분을 계속 생각하거든요.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어떤 다른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더라도 그렇게 나도 똑같이 부정적인 마음으로 되돌려주지 않는 것 이런 마음을 내려면 과연 어떻게 내 마음을 바로 잡아야 되는가 거기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진짜로 안쓰럽게 바라보고 그렇게 진짜 진심으로 행복을 빌어주자 그렇게 마음의 방향을 설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짠하고 안쓰럽다. 그리고 또 지금 살아온 환경도 보이고 또 살아온 삶들도 보이고 그러니까 정말로 안쓰러운 마음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이해하고 안쓰럽게 생각하면 밉지는 않잖아요. 그냥 오히려 가엾거나 불쌍한 마음이 더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 상태로 가니까 화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진짜 불쌍하고 안쓰럽다. 그런 자비나 연민의 마음이 더 많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누구나 그냥
마음을 가져서 우리가 또 마음을 가졌으면 모든 감정들을 다 느끼잖아요.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요. 뭐 시기, 질투, 뭐 행복 여러 가지 감정들 있잖아요. 그런 소중한 감정들을 다 지녔잖아요. 저도 지녔고 친구들 여러분들도 지녔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을 해도 진짜 이렇게 자기 성찰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자기 성찰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가, 내가 사랑스러운 말을 사용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마음으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가, 이런 게 가장 중요한데 그렇게 자기 객관화는 거의 많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짜 항상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가진 그 존재 자체의 모습으로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누구랑 비교할 대상이 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보면 비교할 대상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너도 명품이고 나도 명품이고 그러면 그냥 명품 다른 명품으로서 그런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고 상대심이나 비교심을 내요. 그래서 나의 상황과 저 사람의 상황을 비교하니까 자꾸 마음이 괴롭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마음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와 저 사람은 아예 뭐 살아온 성장 배경도 다르고 지금 처해 있는 상황도 다르고 또 그가 가진 복이 다르고 내가 가진 복이 다르고 내가 가진 인연관계들이 다르고 그 사람이 가진 인연관계들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다름을 어떤 좋고 나쁨이라는 그런 틀로 기준들로 바라볼 수가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요. 그래서 그냥 존재 자체로 바라봐주면 좋잖아요. 그냥 너라는 존재가 그냥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 이유만으로도 누군가에게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고 그런 아름다운 미소, 표정들을 보여줄 수 있고 또는 아름다운 언어로 또 그렇게 생각들과 가치관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재능들, 만약에 노래를 잘 부르면 그런 노래로 그런 음성으로서 사람 마음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은 눈물이 나더라고요, 실제로. 그 눈물 나는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나 자신이기도 하고 또 그림을 잘 그리면 그렇게 그림을 잘 그려서 그렇게 또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영감을 주기도 하고 글을 잘 쓰면 글로써 또 그렇게 정말 순수한 어떤 모습들과 만나게 그런 다른 세상을 또 그려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 지녔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런 재능을 가졌어. 내가 가진 재능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볼까? 그렇게 자꾸 관점을 나로 가지고 와서 내 안에서 충족을 찾는다면 다른 사람이 뭐가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뭐 피부과를 갔는지 뭐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얼굴에 변화가 있는지 그게 다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글로도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뭐 몇 백만 년, 몇 억만 년씩 사는 그런 뱀파이어족들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세월에 따라서 그렇게 뭐 그런 신체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건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뭐 얼굴이 망가졌다는지 뭐 한다는지 막 이런 말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본인이 속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고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렇게 공개석상에 서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면 더더욱 신경이 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로 막 얘기를 한다는 게 그 사람을 정말로 그냥 존재 자체로서 사랑하는 일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을 나도 겪고 있고 너도 겪고 있어. 우리는 모두 이렇게 공통의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겪어가는 변화들이 있어.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렇게 와인처럼 숙성되고 또 더 그 사람의 내면이 깊어지거나 아니면 뭐 사고 방식이나 뭐 철학적인 사고들, 뭐 다른 올바른 가치관들 그런 것들이 더 깊어져 가거나 그런 변화들을 보인다면, 그리고 또 어떤 어렸을 때는 아직 미처 배우지 못했는데 점점 내가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서 그런 뭐 표현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좀 더 품격 있어지고 이렇게 격조 있어지면 그런 모습들을 바라봐 주는 게 그 사람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일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그냥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외모만 보고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 존재 자체로서 너무너무 예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어떤 외형적인 부분 이런 걸로 평가되는 세상이 아니라 그냥 너라는 사람, 나라는 사람 이렇게 존재 자체로서 우리가 고유한 생명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렇게 존중받고 그렇게 대우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일도 너무 신비로운 일이고 이렇게 태어난 자체도 너무나 소중한 축복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성장 과정들 또 그런 생활 환경들을 통해서 어려운 일, 힘든 일들을 다 이겨내고 겪으면서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막된 말을 하고 험한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죽고 싶고 절벽 끝에서 떨어지고 싶은 그런 심정들을 많이 느끼면서 살았을 수도 있잖아요. 살아온 날들이 너무너무 힘겨워서. 그러면 나의 그런 말들로 벼랑 끝에서 밀어버리는 말들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이런 부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사랑들을 실천하고 그러려고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더 많은 세상을 바라보게 됐고 또 그렇게 아픈 마음들을 정말로 많이 보게 됐어요. 근데 진짜 슬픈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정말 죽고 싶었는데 이제 살고 싶어졌다. 그리고 이런 우리라는 공통적인 이런 틀 안에서 정말로 사랑을 배웠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됐다. 정말로 죽으려고 생각을 많이 했었다. 그런 마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한 사람을 상처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는 말아요. 정말로 아픈 사람들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늘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그렇게 아픈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날카로운 비수 같은 말로 한마디씩 하고 정말 벌떼처럼 그렇게 달라들어서 공격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음 붙이고 살아갈 공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에 사랑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그럼으로써 그 사람 마음을 살려주는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떤 표현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사랑스러운 말을 많이 하고 있으세요? 아니면 감사의 말? 아니면 응원하는 말? 용기 주는 말? 아니면 험담하는 말? 비난하는 말?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들이 어떤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나의 품격이에요. 내가 이런 표현들을 하면 다 보고 듣잖아요. 그런데 나 이 정도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싶으세요? 좀 더 멋진 단어, 좀 더 고급스러운 단어들을 배워서 그런 단어들을 쓰면서 좀 품격 있는 대화를 해보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좀 스스로가 명품이잖아요. 그러면 명품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그런 표현들을 하고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건 어떠세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어렸을 때는 뭐든지 잘 못하고 서투르고 그래도 그냥 마냥 귀엽고 예뻐서 그런 자체로 사랑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그러면 깊어져 가는 내면이 있어야 그 사랑을 받는 게 그 기간이 오래 길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매력이라는 거는 본능만으로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말이나 그런 표현법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깊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책을 읽으세요. 그래서 아직 책 읽는 습관이 익숙하지 않으면 뭐 하루에 3장 읽어도 좋고 4장 읽어도 좋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쉬운 책부터 그렇게 계속 자기가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분야들의 책을 읽으면 호기심이 더 자극이 돼서 더 재밌잖아요. 우리가 재밌어지면 더 찾아보고 싶고 공부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통해서 그런 단어들도 좀 더 많이 습득하고 그래서 그런 여러분의 그런 어휘력이나 이런 부분이 또 더 많이 풍부해져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좀 더 그런 감정을 표현하고 이런 방법들이 좀 풍성해져서 그렇게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들을 제대로 표현을 하는 것도 그게 또 감정을 많이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어휘량이 많아지면 훨씬 더 많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그런 어휘력이 풍부해지면 상대의 감정도 또 그런 만큼 많이 알아차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런 얘기를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람을 만났을 때 오래 가려면 그 사람이 그냥 뭐 외모나 이런 것들만 예뻐서 되는 게 아니라 말도 예쁘게 하고 그 사람이 뭐 어떤 단어들로 생각을 표현하나 감정을 표현하나 이런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책을 많이 읽어야 여러분의 어휘량이 풍부해지잖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어떤 감정들을 표현하려고 해도 그게 단어나 이런 것들로 표현이 안 되면 내가 가진 감정, 내 마음을 전달을 잘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도 그렇게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두 가지 점으로 바라본다면 어떤 단어를 많이 아는 게 이렇게 표현하는 면에서는 일단 소통 면에서는 필요한 것 같고,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수많은 감정들이 내 안에 있는데, 너무 막 심장이 뛰는 것 같고, 막 내 안에 막 뭐라고 하지? 막 폭발물처럼 일어나는 이런 풍성한 감정들,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딱 한 단어에 국한시킨다는 게 참 내 마음을 표현하기에 이 단어가 참 작다 이런 느낌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냥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봤을 때 진짜 너무 소중해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아까워서 눈에 담는 것도 아까워서 눈물이 날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해줄 수 있는 최상의 단어를 찾아봐도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로 담기에도 차마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더 좋은 단어를 알지 못해서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이 사랑한다는 단어보다 더 소중하고 더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그런 단어들을 친구들한테 들려주고 싶다. 더 많은 이런 마음들을 품고 표현할 수 있는 더 소중한 단어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마음들로, 어떤 단어들로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보여드리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표현력들이 풍부해지려면 그런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을 많이 읽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도 틈이 나면 이렇게 책을 읽어 드릴게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도 하고 또 제가 또 에너지가 있으면 책 읽는 시간을 따로 두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이제 들음으로써 자꾸 들으면 귀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모든 대화의 시작은 경청이 우선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경청하는 귀가 열리면 이제 말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 마음이 다 말랑말랑한 감정이 들고 그러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는 내가 들어야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말을 배울 때도 그러면 이제 그렇게 수많은 단어들을 듣고 말을 듣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말할 수 있는 어휘량도 또 풍부해지고, 또 나의 지적 호기심이나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책을 통해서 또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으로 빠져보고, 그렇게 또 그런 책들을 통해서 또 상상력이 풍부해지면 여러분이 뭐 노래 작사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뭐 드라마 소재를 하거나 여러 가지들을 할 때 그렇게 좀 감정 면에서 풍부해지잖아요. 그러면 감정이 풍부해지면 그런 감성이나 그런 면에서도 여러 가지 마음들이나 그런 마음들이 막 확장이 돼서 그런 모든 것들을 느끼기가 더 쉬운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예술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그리고 또 기질적으로도 섬세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재능 있는 또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그런 섬세함과 결합이 되고, 또 아직 개발되지 않은 여러분들의 잠재력이, 무한한 잠재력이 개발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이 훨씬 감정 면으로도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지고, 그렇게 해서 더 아름다운 감정들로, 더 사랑스러운 그런 마음들로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사랑한다고 말해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어떤 좋은 책들을 보거나 그러면 우리가 서로한테 소개도 해주고 또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모든 면에서 마음의 깊이도 깊어지고 또 지혜와 덕이 더 깊어져가는 우리가 되는 건 어떠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매력을 더 많이 개발하고 그럴수록 길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그런 외적인 그런 아름다움은 우리가 내면을 가꾸고 늘 개발하지 않으면 단기적이에요. 그래서 늘 아름다운 마음을 품으려고 하고 그래야 예쁜 얼굴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늘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라 그랬잖아요. 네, 아름다운 마음은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맑은 눈빛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예쁜 표정으로 그렇게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인성적인 면은 다 갖췄구나, 참 예쁘구나, 그렇게 느꼈으니까 그러면 이제 지적의 영역으로 가서 그런 부분들을까지도 채우면서 가는 건 어떨까, 그래서 같이 가자고 권유해볼까, 이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 어떠세요? 또 가장 예쁜 생각을 너에게 주고 싶다. 시 읽어드릴게요. 꽃. 예뻐서가 아니다. 잘나서가 아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도 아니다. 다만 너이기 때문에, 내가 너이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안쓰러운 것이고 끝내 가슴에 못이 되어 박히는 것이다. 이유는 없다. 있다면 오직 한 가지. 내가 너라는 사실. 내가 너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가득한 것이다. 꽃이여 오래 그렇게 있거라. 참말로 사랑은 그에게 자유를 주는 일입니다.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자유와 나를 미워할 수 있는 자유를 한꺼번에 주는 것입니다. 주는 일입니다. 참말로 사랑은 역시 그에게 자유를 주는 일입니다. 나에게 머물 수 있는 자유와 나를 떠날 수 있는 자유를 동시에 따지지 않고 주는 일입니다. 바라만 보다가
반쯤만 눈을 뜨고 바라만 보다가 맑은 날, 오늘 날이 맑아서 내가 올 줄 알았다. 어려서 외갓집에 찾아가면 할머니 오두막집 문 열고 나오시면서 하시던 말씀. 오늘은 멀리서 찾아온 젊고도 어여쁜 너에게 되풀이 그 말을 들려준다. 오늘 날이 맑아서 내가 올 줄 알았다. 첫눈 같은 멀리서 머뭇거리기만 한다. 기다려도 쉽게 오지 않는다. 와서는 잠시 있다가 또 훌쩍 떠난다. 가슴에 남는 것은 오로지 서늘한 후회 한 조각. 그래도 나는 내가 좋다. 카톡. 보내도 보내지 않는다. 헤어져 있어도 가까이 숨소리 놓치지 않는다. 여기요 여기 나 여기 있어요. 귓가에서 여전히 서성이고만 있는 너. 하루만 못 봐도 너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니? 붉은 꽃을 보고 말하고 하얀 꽃을 보고 말한다. 붉은 꽃을 보고 싶은 마음, 하얀 꽃은 그리운 마음. 내 앞에 있는 꽃을 좀 봐. 꽃 속에 내 마음이 있을 거야. 너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니? 딸에게 날 어둡고 추운데 주머니는 가볍고 배고파 낯선 밥집 드르륵 문을 열 때 얼굴에 후끈한 밥내 어찌 아니 목매랴. 혼자서 음식 정해 밥사발 마주하고 엄마 생각 집 생각에 수저조차 못 들겠지. 장하다 어린 내 모습 눈 감고도 보이누나. 대화. 우리 딸 아이보다 더 예쁜 여자아이를 이적지 본 적이 없어요. 그건 나도 그래요. 어느 날 딸아이 어렸을 적 사진 꺼내놓고 아내와 내가 부시렁부시렁. 6월에 말없이 바라보아 주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합니다. 때때로 옆에 와 서주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따뜻합니다. 산에 들에 하얀 물찔레꽃, 울타리에 덩굴장미 어우러져 피어나는 6월에 그대 눈길에 스치는 것만으로도 나는 황홀합니다. 그대 생각 가슴속에 안개되어 피어오름만으로도 나는 이렇게 가득합니다. 어여쁜 짐승. 정말로 좋은 사랑이란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란 말이 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란 말도 있다. 그러나 젊은 시절엔 그런 말들을 듣고서도 미처 그 말의 뜻을 깨치지 못했다. 처음부터 귀를 막았는지도 모른다. 정말로 사랑이란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너무나 많이 나이를 먹고 난 뒤의 일이기 때문 십상이다. 그것이 행복이 자기한테 떠나갔을 때 비로소 자기가 행복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 어리석음과 같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그것을 알았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내 옆에 잠시 이렇게 숨을 쉬는 순한 짐승으로 나는 오늘 충분히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기로 한다. 너도 내 옆에서 가만가만 숨을 쉬는 어여쁜 짐승으로 한동안 행복해지고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저 물 좀 가지고 올게요. 아까 얼큰 칼제비 먹었는데요. 짰나봐요. 물 마시고 싶어요. 금방 갔다 올게요.
물 조금만 가져요. 고마워요. 참, 수제비도 좋아하고 칼국수도 좋아해요. 근데 얼큰 칼제비는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바지락도 좋아하는데 바지락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나름 3종 세트예요. 그래서 그걸 좋아해요. 거기 가면 그거 먹는 것 같아요. 또 약간 매운 음식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약간 뭐지? 위가 아파서 그렇게 너무 심하게는 못 먹는데 그래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막 청양고추도 좋아했었는데 먹으면 속이 쓰리더라고요. 그래서 위벽이 약해졌나 봐요. 그래서 예전만큼은 잘 먹진 못하지만 좋아하긴 좋아해요. 여러분은 매운 거 좋아하세요? 잘 못 먹는 분들도 있죠. 딸에게 내 사랑 내 딸이여 내 자랑 내 딸이여 오늘도 내가 있어 마음속 꽃밭이다. 오 내가 없었다 하면 어쨌을까 싶단다. 술 취해 비틀비틀 거리를 거닐 때도 내 생각 떠올리면 정신이 번쩍 든다. 고맙다 예비는 잘 지연 너우 끈에 매달림. 꿈 내가 보이지 않아 불안해졌다.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눈을 떠보니 돌 위에 눈물이 남아있었다. 진짜 저도 막 친구들이 부른 노래가 엄청 막 딱 심장으로 느껴질 때나 그럴 때 막 눈물이 나올 때도 있고요. 뭐지? 어떤 마음들을 알게 됐을 때 진짜 심장이 너무 아파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장이 아프면서 막 눈물이 막 나요.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진짜 그런 진심의 가치나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진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다가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기운으로도 느껴지고 그냥 글 속에서도 어떤 표정이나 그런 거에서도 다 온전하게 딱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바로 앞에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 심장이 박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슬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눈물샘이 작을 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이성과 감성 중에는 그래도 이성적인 부분이 더 많거든요. 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근데 평소에는 감성적으로 많이 살아요. 그래서 감성적으로 느끼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성의 비율이 더 높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가 진짜 심장이라고 느끼면 심장이 더 앞설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심장이 앞서는 거는 뭐 어떻게 이성적인 논리나 그런 것들로 해결이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무슨 어떤 그런 우리가 진짜 억겁의 생들을 살았을 거잖아요. 우리가 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과거로부터 이어온 그런 인연들의 그런 끈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진짜 가깝게 느껴지는 어떤 것들 있잖아요. 뭐 성격이나 뭐 취향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래서 진짜 나랑 비슷하다. 어떤 감성 면으로나 뭐 성격적인 측면으로나 그렇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가족으로 만나지 않아도 정말 가족보다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인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은 진짜 같이 공부하던 도반이었거나 아니면 정말로 가까운 지인으로 만났던 그런 관계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연은 끝을 봐야 알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만났을 때, 인연이 시작됐을 때는 잘 모르는데 그 인연이 마무리가 될 때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으면 그게 선연이고 그렇지 않고 계속 서로가 있음으로 힘들다가 마지막도 그렇게 힘들면 그거는 선연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가 그거는 끝맺음을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내가 어떤 나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인연이 있더라도 내가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서 또 그런 악업의 인연으로 이끌어가지 않을 것인가 이 부분을 늘 고민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만남을 지속해도 이렇게 호전되지 않을 것 같은 관계는 그렇게 간극을 버려놓고 그렇게 가거나 그렇게 가다가 정리를 하고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긍정적이고 자주 웃고 밝은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는 게 중요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 진짜 겉모습만이 아니라 정말 나의 내면에서 이렇게 내면의 깊은 부분부터 밝은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늘 노력하고 이렇게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많이 웃고 늘 긍정적인 것들로 나를 채워가고 이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툭 건드려도 그냥 긍정이 딱 나오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서로가 꽃.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저에게 꽃. 우리는 서로가 꽃이고 기도다. 나 없을 때 너 보고 싶었지? 생각 많이 났지? 나 아플 때 너 걱정됐지? 기도하고 싶었지? 그건 나도 그래. 우리는 서로가 기도이고 꽃이다. 행운. 혼자 있을 때 생각나는 이름 하나 있다는 건 기쁜 일이다. 이름이 생각날 때 전화 걸 수 있다는 건 더욱 기쁜 일이다. 전화 걸었을 때 반갑게 전화 받아주는 바로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살면서 날마다 나의 행운, 기쁨의 원천이다. 시집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놓아버림 읽어드릴게요. 묻고 답하다. 이 장에는 지난 10수년간 세계 각처에서 열린 워크숍과 세미나에서 주고받은 질문과 대답을 그대로 옮겨놓았다. 또한 독자로부터 받을 만한 질문을 예상해 한국 기제에 대한 가장 일반적이고 자주 받은 질문을 담았다. 종교적 목표와 영적 목표. 일반적으로 영적 목표나 의식 확대 또는 종교적 신념이라고 일컫는 것에 성취하는 일에 한국 기제를 적용하는 문제는 항상 많은 질문을 받았다. 보편적으로 적용될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중 많은 질문에 답할 수 있다. 놓아버린 기법은 종교나 영적, 노정, 자기 향상 프로그램과 전혀 어긋나지 않으며 철학이나 형이상학적 입장과도 절대 상충되지는 않는다. 놓아버림에는 그 자체의 영적 가르침이 없다. 가르침 대신 스스로 이해해 영적 진보의 장애를 없앨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할 뿐이다. 또한 인간주의 심리학과도 통한다. 모든 영적 노종과 종교에서는 사랑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강조하는데 항복 과정은 본래 사랑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사랑이 장애가 되는 것을 없애면 자신과 타인, 신을 사랑하는 능력이 커진다. 또한 항복을 통해 모든 위대한 종교의 근본 가르침을 터득할 수 있다. 이러한 가르침은 본질적으로는 작은 자아, 즉 흔히 에고라 부르는 것을 항복하는 데 목표가 있다. 놓아버린 기법은 작은 자아를 녹여 없애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단순하게 내면에서 항복 과정을 사용한다. 작은 자아를 초월할 때 내면의 진정한 큰 나가 빛을 발한다. 대부분의 종교에서 이 항복 현상을 최대한 짧게 표현한 말들을 예로 들어보자. 전형적으로 이런 패턴을 따른다. 놓아버리고 신께 맡기라. 멈추고 내가 하느님임을 알라. 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든 그 신을 보살핌에 인생과 의지를 넘기라. 있는 그대로에 항복하라. 신은 만물 속에 있으므로. 부정성을 놓아버리면 분명 모든 종교와 영적 노정에서 강력히 권고하는 바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놓아버림 후 과정은 주로 감정과 관계가 있으며 앞서 보았듯이 감정은 우리의 생각과 신념 체계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항복 기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적, 종교적 목표, 도달이 쉬워지는 경험을 한다. 의식적으로는 아무런 종교적, 영적 목표가 없는 사람들도 항복 기제 덕분에 사랑하는 능력이 커지면서 그에 따라 훨씬 행복하고 평안해졌음을 이야기한다. 칼 융은 신은 무의식적 속의 주요 원형에 들어가는 것이어서 신을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각자 신에 대해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신론자조차 신의 개념에 대해 감정이 있다. 따라서 신이 존재하든 아니든 신은 뭐잖아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신에 대한 감정을 억제하거나 신이라는 문제에 의식이 압도되는 것은 만족스러운 해법이 되지 않는다. 놓아버린 기법을 통해 무신론자와 신앙인 모두가 내면의 오랜 갈등에 답을 얻는다. 놓아버림은 죄의 개념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답. 앞서 논한 부정적 감정들을 종교 용어로 묘사한다면 지금까지 이른바 대죄를 서술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항복기제는 그러한 것을 놓아버리는 방법이므로 그런 특질에 대한 애착을 놓아버리면 개인의 삶에서 종교 가르침을 터득하기가 쉬워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특별히 어떤 영적 노정을 따르고 있지는 않고 저만의 개인적 노정이 있습니다. 놓아버린 기법에서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모든 영적 노정은 예외 없이 에고를 녹여 없애는 기법에 기반합니다. 에고에는 우리의 부정적 프로그램 전체가 포함됩니다. 항복하는 것은 부정적 프로그램을 놓아버리는데 아주 탁월한 내적 과정입니다. 항복은 영적 이해를 얻기 위한 최고의 도구입니다. 놓아버림 과정이 어떤 식으로든 저의 신앙에 지장을 줄 수 있을까요? 그 반대입니다. 무엇이 신앙의 장애물일까요? 온갖 형태의 부정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성을 놓아버리면 신앙의 장애물을 없앨 수 있습니다. 저는 신앙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주제에 대해 배우는 일에는 흥미가 있습니다. 놓아버리는 방법이 저에게 도움이 될까요? 항복기제는 도구일 뿐입니다. 100만 달러를 버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없애는데 항복기제를 쓸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영적 자각의 성장에 장애가 되는 것을 없애는데 쓸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항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랑 자체에 가까운 어떤 것을 내면에서 발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몸이나 감정, 생각, 세상 일과 무관한 것입니다. 그런 발견을 하니 불쾌해졌다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기까지 읽고 나는 4시간만 일한다 읽어드릴게요. 플로피 드라이브 USB 포트는 사용할 수 없게 만든다. 국제 보안 규격에 맞는 BS779 인증을 획득한다. 모든 데이터 교환에는 128비트 암호화 기술을 사용한다. VPN 접속 안전을 보장한다. 나는 신중을 요하는 데이터가 당신 컴퓨터에 있을 때보다는 브리고크사에서 다룰 때 100배는 더 안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장담한다. 그렇지만 디지털 세계에서 정보 유출은 피할 수 없으므로 예방책을 마련하고 수습책을 세워두어야 한다. 손실을 최소화하고 빠른 복구를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규칙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거래를 하거나 원격 비서들과 일을 처리할 때는 절대로 현금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불법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청구 금액, 특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로 사용한 금액을 취소시키는 것은 힘도 안 들고 거의 바로 처리된다.
반면 현금카드를 불법적으로 사용해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을 되찾으려면 서류 작업만도 수십 시간이 걸리고 설사 환불이 승인된다 해도 돌려받는데 또 몇 개월씩 걸릴 수 있다. 2. 만약 원격 비서가 당신을 대신해 각종 웹사이트에 접속한다면 그 사이트에서만 쓸 새로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만들도록 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사이트에서 같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사용하는데 이와 같은 예방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손실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필요하다면 원격 비서들에게 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용해 사이트에서 새 계정을 만들도록 하라. 이 방법은 특히 실시간으로 상업용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비서들, 개발자, 프로그래머 등들을 다룰 때는 중요하다는 것을 유념하라. 아직 당신에게 정보나 신원 유출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위와 같은 지침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난다 해도 별로 심각한 일이 아니며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은 큰일도 아니다. 대부분의 악몽 같은 일이 그러하듯 말이다. 공통된 불만, 단순성이라는 복잡한 기술. 내 비서는 멍청이다. 인터뷰 하나 잡는데 23시간이나 걸렸으니 말이다. 이것은 내가 가졌던 첫 번째 불만이었다. 23시간이라니. 나는 소리를 지르며 싸울 정도로 격해 있었다. 이 문제의 비서에게 내가 보낸 첫 이메일은 그런대로 명확한 것처럼 보였다. 압둘 씨에게 다음 주 화요일이 마감인 첫 번째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 주세요. 사실 잘못은 나에게 있었다. 이것은 첫 번째 요구로 알맞은 글이 아니며 나는 글을 쓰기 전부터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만약 당신이 유능한 사람이더라도 명령을 내리는데 익숙치 않다면 초기는 대부분의 문제는 당신 잘못이라고 생각하라. 곧장 다른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면서 야단 법석을 떨고 싶겠지만 초보 사장들 대부분은 내가 했던 것과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 실수는 이렇다. 1. 나는 회사가 제공한 첫 번째 사람을 받아들였으며 애초부터 무슨 특별한 요구도 하지 않았다. 영어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라고 요청하고 설령 필요치 않더라도 전화통화 업무가 가능해야 한다고 말하라. 만약 반복적으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하면 되도록 빨리 원격 비서를 교체해달라고 요청한다. 2. 나는 부정확한 지시를 내렸다. 나는 인터뷰를 잡아달라고만 했지 이 인터뷰가 글을 쓰기 위한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는 이전 고객과 작업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누군가를 고용하려 한다고 생각해 엑셀 프로그램을 표로 만들거나 필요하지도 않은 추가 정보를 찾기 위해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를 샅샅이 뒤지는데 시간을 허비했다.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문장은 한 가지로만 해석되도록 써야 하고 초등학교 2학년 정도의 독해 수준에 맞추는 것이 좋다. 이것은 원어민 원격 비서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요청사항이 좀 더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고급 단어는 불명확한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다.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나 질문이 있으면 말하라고 내가 요청한 곳에 주목해보자. 이 방식은 잘못된 것이다. 외국인 원격 비서들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업무를 다른 말로 풀어 써보라고 그들에게 요청해야 한다. 3. 나는 그에게 시간을 낭비하도록 허용해준 셈이다. 이 문제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되짚어보게 한다. 일을 맡긴 지 몇 시간 후 업무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리고 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업무 상황을 업데이트하라고 요구하라. 어떤 업무는 시작하자마자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4. 나는 마감 시한을 일주일이나 주었다. 파킨스 법칙을 사용해 72시간 내에 끝내야 하는 업무만 맡겨라. 나는 마감 시한이 48시간일 때와
24시간일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은 경험이 있다. 이 점이 바로 한 명의 개인 비서보다 3명 그 이상의 작은 그룹을 쓰는 게 나은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한데, 개인인 경우는 여러 명의 고객으로부터 막판 요구사항을 받아 무리하게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감 시간을 짧게 두라는 것이 예를 들어 사업 기획 같은 큰 규모의 업무를 맡기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단 그 업무를 전체 개요, 각 장별 경쟁 관계 조사 요약 등 주요 단위별로 나누어 짧은 시간 안에 완성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친구들 또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을 내서 또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항상 진짜 여러분들의 예쁜 마음들 다 보거든요. 진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한 사람이라는 거 늘 잊지 말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귀한 사람이란 거 잊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보면 진짜 예쁘게 말하는 사람이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들을 할 때 대화를 나누고, 내가 어떤 주제를 삼아서 이야기를 할 때 대화의 주제들도 나한테 유익하고 상대방한테 유익하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한테 유익한 주제들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진짜 속이 상해서 속상한 일을 이야기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면 우리 이런 총 에너지가 소중한 방향으로 쓰여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중요한 에너지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이런 방향으로 쓰여지는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에너지가 낭비되고 소모적으로 흐르지 않고 나를 위하고 너를 위하고 그렇게 우리가 상생의 시간들로 채워지는 그런 방향들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같은 에너지를 쓰더라도 나를 위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방향으로 쓰는 건 어떠세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만났을 때 진짜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진짜 저 사람 또 만나고 싶다. 저 사람은 참 말도 예쁘게 한다. 말하는 게 참 매력적이다.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쓰는 단어, 여러분이 사용하는 주제, 대화 주제, 여러분들이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방식, 이런 방식들이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한테 서로서로 그렇게 보여지고 자극이 될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대화 주제를 일상에서 삼고 있고, 또 어떻게 언어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사랑스럽고 예쁜 표현들로 대화를 하고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그리고 이제 아직 저녁 먹을 시간은 아닌데, 또 저녁 준비도 맛있게 해서 드시거나, 또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드시면 또 맛있는 것도 드시고, 또 혼자 먹더라도 요즘에는 편의점에서도 도시락들이 잘 나와 있기도 하고, 어플들로도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켜서 먹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간단하게 또 집에서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각자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또 그렇게 저녁도 맛있게 챙겨서 드세요. 그리고 아직도 모기 있으니까 모기도 물리지 않도록 하시고. 참, 저 어제 공부 이거 제가 동생이 다 도와줬는데, 나사못 이거 하다가 그 나사못을 전동 드릴로 이렇게 하다가 나사못에 화상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그런 일 할 때 장갑 끼고 하세요. 저는 그렇게 온도가 높을 줄 몰랐어요. 근데 진짜 이게 자국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런 작업들 할 때 안전장치 하고 그 면장갑 같은 거 꼭 끼고 하세요. 그리고 요리 많이 하거나 그런 주부들이나, 아니면 이제 또 요즘에는 이제 소그룹으로도 많이 사니까 이렇게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화상연고는 필수품으로 준비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화상연고, 밴드 이런 것들.
뭐 물 닿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한다면 그런 방수 처리가 되는 밴드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또 그냥 밴드 이렇게 자주 바꿔도 되니까 그런 것들은 비상 그런 의약품 통을 마련해서 상비약들은 좀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그런 두통약이나 소화제는 거의 필수품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잘 어느 정도는 그런 것들을 대비해 놓으면 그런 응급 상황에 또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바르는 그런 연고들, 상처 나는 연고들이나 화상 연고나 밴드나 그런 것들, 또 그런 소화제나 진통제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구비해둬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다 있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뭐 아이가 있으면 또 아이 그런 해열제나 그런 시럽들, 그런 것들도 이렇게 딱 갖춰 놓으면 그렇게 응급 상황에서도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놓는 건 어떠세요? 아무튼 정말로 여러분 자신들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솜털도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뽀송뽀송 솜털도 예쁘니까 솜털도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물론 그런 신체적으로는 솜털도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정말로 마음이 너무나 소중한 거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아름다운 마음이 다치거나 그렇게 슬픔에 잠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순간순간에서 그냥 여러분이 좋아하는 작은 것들을 많이 발견하고 이렇게 작은 부분에서도 행복감들을 많이 느끼고 이렇게 늘 많이 웃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웃고 행복들도 많이 발견하고 나는 어떻게 행복해지는지 계속 이렇게 적어보거나 그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행복을 계속 발견하는 빈도가 쌓이면 이게 더 빨리 행복으로 가는 길들이 열리잖아요. 뇌가 계속 그런 쪽으로만 연구를 할 테니까 우리가 뇌는 생각하는 방향으로 길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름다운 말을 하고 싶고 그러면 아름다운 말을 계속 하도록 그런 길을 낼 것이고, 또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계속 열 거고, 또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계속하면 그쪽으로만 계속 열려서 뇌세포가 손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런 맑은 영성과 그런 뛰어난 직관력들, 또 잠재력들이 다 죽어버리게 돼요. 여러분이 가진 잠재력이 너무나 무한한데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어두운 그런 동굴로 들어가고 싶으세요? 자꾸 밝은 방향으로 가고 성장한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가요.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것들을 계속 나누면 더 서로 채워주는 에너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채워주는 에너지들이 되는 건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서로가 서로 함께 가고 또 늘 상생의 인연들로 같이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져서 물론 좋은 방향으로 뭐 남을 해치거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바탕이 아니라 진짜 선함을 위한 방향들, 나를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그런 마음들이 늘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부터 준비하시려나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녁도 맛있게 드세요. 행복한 마음으로 즐거운 대화, 행복한 대화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인연들이 최고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그렇게 빌어볼게요. 그리고 또 잘 시간은 안 됐지만 미리 인사할게요. 잘 때도 포근한 이불 덮고 따뜻하게 주무세요. 이제 좀 기온이 많이 낮아져서 좀 춥더라고요. 반팔 입고 자기에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짜 더워가지고 민소매 그렇게 입었어야 됐는데 또 그런 날씨의 변화, 기후의 변화가 또 금방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두꺼운 수면 잠옷을 꺼내 입고 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면 잠옷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좀 더 두꺼운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입고 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무실 때는 좋은 기분으로 또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주무세요. 그래서 아무튼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행복하세요. 안녕.